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험생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결과야 뭐 수능 성적표 나오겠죠. 일단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동탄 깊은 생각 조이재입니다. 네, 깊은 생각 세종의 김재호입니다. 세종 깊은 생각 안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깊은 생각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깊은 생각을 할 때입니다. 야, 2023학년도 수능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들 다 보셨죠? 그렇죠. 네네네. 여전한 것 같아요. 작년이나 뭐 올해 2년 연속 이 그 통합형 수능이잖아요. 네네. 여전히 변별력은 확실히 되는 것 같고, 여전히 뭐 확률 통계 선택에 따라서 뭐 확실하게 점수는 뭐 갈라지는 것 같고, 저는 이거 조금 문과생들한테 좀 죄송한데, 어제 제 녹화에도 입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문과생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걱정이 진짜 많습니다. 자, 일단 뭐 어떻게 나왔는지 좀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셔야 되죠. 자, 1부 이제 같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1부에서는 저희가 그 수능 2023학년도 수능 수학 출제 경향에 때 공통 부분이죠. 수원수투. 네. 아무래도 뭐 수원수투가 결정판이죠. 수원수투가 뭐 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자, 수원수투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예전하고 또 작년하고 또 어떻게 좀 달라진 게 있는지 뭐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사실 이제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건 공통 과목에서 그건 것 같아요. 이 기억, 니은, 디귿이 예, 아마 선생님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뭐예요? 예, 잘 모르면 5번 찍어라. 꼭 수능 수학에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주고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가 꼭 출제가 됐었는데, 네. 이제 수학 선생님들도 이제 많은 문제를 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일 경우가 좀 많다. 물론 작년, 재작년에는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었지만은 네. 예년을 한 근 10년을 봤을 때는 네. 보통 그랬거든요. 선지 유형도 뭐 보통 1번에 뭐 기억, 뭐 2번에 뭐 기억, 니은, 3번에 기억, 디귿, 4번에 니은, 디귿, 5번에 기억, 니은, 디귿 똑같았어요. 네. 근데 올해 수능을 보면은 1번에 기억, 니은, 디귿이 없어요. 오. 네. 그래서 아마 수험생들도 시험장에서 좀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네. 이게 등급 컷을 보면은 작년에 보다 이제 보통 한 문제 정도 차이로 보이는데 1등급 기준으로. 네.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한 건데 24번이 좀 기억, 니은, 디귿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제가 지금 잠깐 조사한 그 등급 컷을 그래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예상 등급 컷인데, 일단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100만점 받았을 경우 표준 점수가 142점 정도. 작년은 한 144점 정도 네, 조금 나왔고, 떨어졌네요. 그다음에 확률 통계 1등급 컷은 지금 원점수 88 정도 예측하고 있고, 표준 점수가 135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 만점을 받을 경우 표준 점수가 145점, 작년 같은 경우는 147점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1등급 컷 원점수가 85점, 표준 점수는 135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기하가 만점을 받았을 경우 144점, 작년 같은 경우는 147점이 나왔고, 이번 1등급 기하 1등급 컷 원점수는 예측이 86점으로 135점 정도, 요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능보다는 살짝 좀 쉽지 않았나? 아닌가요? 이게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요. 사실 뭐 쉬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뭐 수학은 뭐 쉬었다 얘기하는 게 맞죠. 그냥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평이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평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저도 이제 문제를 풀다가 가장 먼저 거슬렸던 건, 저는 사실 제일 먼저 거슬렸던 건 1번이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1번 문제, 야 이거 어떻게 푸냐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1번 문제를 보고 나서는 바닥이 또 올라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바닥이 또 올라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14번 문제를 풀면서 친구들이 여기서부터 일단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겠구나. 사실 저도 문제를 풀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 복이 없는 거에서 일단 당황을 했고 그리고 문제 정답을 구하고 나서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했기 때문에 친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표준 점수 만점 기준으로 표준 점수를 봤을 때는 작년보다 조금 내려갔다라고는 하지만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최상위권이 아닌 다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들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 시험지를 봤을 때 작년 수능에 비해서 일단 10번 때까지의 이 난이도가 있죠. 네. 많이 그냥 많이 낮아졌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이제 계산을 조금 더 네네네. 들어가 있는 형태의 시험지였는데 이번에는 4점짜리가 포함된 이 10번 정도까지의 범위에서 계산량은 확 줄였고 조금 더 아이디어로 네네. 승부가 됐고 그 이후 부분에서 뭐 계속 말씀하시지만 14번에 이제 이 논란이 있죠. 답이 기억이다. 그러니까 선택인데 세 개 중에 맞는 걸 선택해야 되는 진입 판별 문제인데 이게 수능에서 기억만 답이었던 게 10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수능 때까지 중에서는 진입 판별에서 기억이 답이다. 이건 딱 한 번밖에 없었고 이번이 두 번째죠. 그러면 수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는 게 10년 전에 학생들이 그 문제만 5번을 풀고 왔다. 최상위권 학생이. 그런 이제 얘기가 네네네.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게 이 한 문제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썼을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조금 등급 폭이 좀 생겼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수학 공부는 자기의 실력대로 가야 되는 거지. 유튜브 같은 데 이제 수능 전날이면 꼭 올라와요. 기억 니은 디귿을 완벽하게 잘 찍는 법. 풀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법. 이런 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네,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본인의 실력대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답이 기억 딱 하나면 확신이 없으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이 다 맞춰놓고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을 그렇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번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뒤로 넘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찝찝한 거죠. 네, 그렇죠. 분명히 난 답은 맞췄는데 이게 다 맞춘 것 한계를- 같은데 내가 실수를 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공통이라는 건 지금 수원 수투 얘기들 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과생은 그래도 그렇지만 문과생 즉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이 수원 수투의 체감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땠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도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본인이 이제 이전 시험보다는 어렵다는 느낌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시간을 썼을 때 이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주로 나왔고 킬러 문항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지금 요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은 뭐 난이도가 그렇게 다시 올라가거나 하지 않는 상태가 돼서 오히려 조금 더 쉬워진 느낌이 강하고 보여지는 이 문항 구성지나 문항을 해석하는 이 문장 표현 방법도 조금 더 단순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확통 선택자들 학생들은 공통에서 한 개 더 틀리고 확통에서 한 개 더 맞추는 게 이제 전략이거든요. 이과 학생들은 공통에서 하나를 더 맞추고 미적분은 또 맞춰야 되는 상황이지만 확통 선택자들은 공통에서 한 개를 조금 덜 맞추더라도 무조건 확통에서 한두 개 더 맞출 수 있으니까 이런 시간적 분배도 가능해서 더 어렵다라고 느낀 시험지는 아닐 것 같아요. 또 쉬운 문제는 또 적당히 더 쉬워진 느낌이 있어서 풀만했다 학생들이. 근데 이제 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중위권 이제 3, 학생들. 4등급 학생들 그렇죠. 제일 많은 네. 등급. 네. 특히 확통을 선택한 이제 3, 4등급 학생들을 생각했을 때는 예년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어찌됐든 3, 4등급 미적분 친구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보더라도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어쨌든 수원수투에 공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 거의 공유가 되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그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죠. 확통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통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3, 4등급 친구들이 보통 못 풀지만 그거 이제 한 문제 맞추냐 틀리냐 또 3, 4등급이 나뉘어요. 3등급 친구가 2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근데 확통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죠. 아이디어라는 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함수
예, 우리 수학하면서 함수를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때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이런 것들을 좀 미적분을 하는 친구들은 연습을 좀 해요. 물론 공통 과목에서도 연습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연습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확통에서 쓰는 아이디어는 확통에서 뭐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긴 하지만 정말 잠깐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문과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대책을 좀 우리가 많이 내놔야 돼. 지금 나 지금 올해 지금 문과생들 큰일 났어요. 지금 사탐이 그렇게 16, 수능 이번에 탐구가 10년 전체적으로 동안에, 뭐 생윤화 그다음에 사회문화 이거 진짜 이거 가장 제일 많이 선택하는 사탐인데 이렇게 이제 솔직히 사탐 죄송하지만 인간 봐도 등급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정도 원전수 1등 컷 나면 이거는 이거 과탐하고 좀 비슷한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도 조금 진짜 이과 애들은 좀 수학을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지금 문과 확률통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수능수투가 공통 과목인 수능수투가 아까 재호 선생님 말씀해 주시 뭐 22번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텐데 조금만 더 우리 그 문과생들한테 앞으로 후배들이 그건 뭐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일단은 요번 수능에서 수능수투의 출제 경향에 문과생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안정현 선생님 봤을 때 이과생들은 또 어떤 문제가 좀 킬러에 작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습량 부족이 가장 크죠. 네. 학습량? 네, 수학 학습량이 이제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 특 이제 이과 대학, 공과 대학이라든지 뭐 의예과나 이런 이제 뭐 상위권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학습량 차이가 커요. 똑같이 수능수투를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학습량의 공부가 이제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풀고 있는 문제의 수가 다르고 학습을 하는 시간이 달라요. 이 학생들이. 그렇다 보니까 나오는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3등급 학생들이 22번 풀 이유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이 한 문제 틀린다고 3등급 학생들이 96점이 3등급 커트라인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틀리거든요. 네. 그럼 저는 그런 문제들을 배제하고 이번 3등급 커트라인이 70점대 정도가 나오죠. 네. 그런 문제들을 배제한다면 저는 3등급 학생들에게 2등급이 될 방향은 예를 들어서 공통 영역의 15번 같은 문제가 이제 이번에 수열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 수열 같은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전부 다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시간 남거든요. 사실은 최상위권 1등급 학생들 뭐 아니면 2등급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접근해 보죠. 그렇다 보면은 한 시간이 부족하거나 조금 남거나 다 풀고 나면 그렇지만 우리 3등급 학생들은 사실 자기가 풀어낼 수 있는 것만 풀어내고 일단 기본적인 점수를 받아 놓으면은 남는 시간이 한 40분 남아요. 거기서 한 문제를 지독하게 이거를 끝까지 풀어내냐 못 풀어내냐 이게 2등급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물론 이제 고3이 시작되면 시작부터 난 3등급이니까라고 가면 안 되지만 자기 목표는 높게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지만 이제 수능 전날 그리고 수능 당일에 쳐야 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지금 실력을 알고 그 실력 안에서 하나 더, 2개 더를 더 맞춰 나가는 시험을 쳐내야 되는 거죠, 실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제가 그렇게 뭐 학생들에게 어렵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학생들의 등급 수준에서는 이 학생들이 그냥 본인 평소 해왔던 대로 계산을 꾸준히 그냥 해왔으면 많이 떨지 않고 열심히 풀어나갔으면 끝까지만 풀어나갔으면 좋은 성적을 받았을 시험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뭐 좀 변형된 문제라든지 조금 독특한 문제라든지 아까 재호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그 기억 뭐 선지 이런 거 말고 그거 말고 문제 유형에서 뭐 독특한 건 출제가 안 됐었나요? 지금 14번이 제일 독특했어요. 저는. 예. 딱히 뭐 그런 건 없었고 물론 기존에는 저희가 뭐 계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네. 했었고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 있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고려 사항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그런 부분이 크게 보이지는 않았었고 아까 안정영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디어를 조금씩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뭐 대단히 새롭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얘들아 생각 좀 해보겠니? 한 번 더
정도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새로운 신유형이다라고까지 말할 문제는 없었던 고난이도는 없었다. 네, 최근 예전처럼 계속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고 난도 문제는 이제 없어요. 필요 그래서 없고. 계속 천장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최고 수준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중상 난이도 문제가 계속 올라오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로 지금 변별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변별력은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죠. 다만 작년 수능이 계산이 조금 있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 표준 점수에 2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지. 계산이 많아지면 중위권 학생들이 무조건 떨어져요. 그 학생들은 계산에서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지. 현재 이번 시험지를 봤을 땐 저는 학생들이 되게 익숙한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느껴요. 뭐 11번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 풀었던 EBS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되었고, 사실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9월달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랑 거의 유사함을 느꼈어요. 풀이의 방향이든 생각하는 방향이든 어쨌든 얘는 점화식이고 그거는 하나씩 확인해보는 과정. 이런 기본적인 과정의 연습과 본인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딱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원수투 뭐 그렇게 뭐 특이한 고난이도 뭐 킬러 여전히 계속 이제 문제 난이도는 이제 좀 낮아지는 형태인 거고 2023학년도 수원수투 공통 영역에서는 독특하고 특이한 문제는 없었고 단지 14번 확실성 없으면 그래도 이거 심리적이야 이거. 맞아요. 그럼요. 근데 그 심리도 상위권 학생들은 심리전이 아니지. 우리 2등급, 3등급부터는 심리적인가? 친구를 시겁합니다. 맞춰놓고도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맞아? 네, 맞습니다. 이상 하나일 리가 없는데. 네. 이게 영어 시험 칠 때도 찝찝하다는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영어 시험 칠 때 영어 듣기 들으면서 탐구 기억이 보면서도 맞았나? 아까 이럴 거예요. 14번이 맞나? 막 이 생각이 계속 그럴 들고. 거예요. 야 이건 무슨 평가원에서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문제 뜻에 그냥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난이도가 다 보다는 이런 심리적이고 확실한 어떤 답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괜찮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공부해라. 그런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수원수투 공통 영역에 대한 부분을 한번 분석해봤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평행했다. 그렇게 고난이도는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조금 학습량이 좀 더 늘리고 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저희가 또 이제 선택 총평하죠. 선택 영역이 남아있죠. 선택 영역이 또 어떻게 출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